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등가올리란 무엇이며 이것이 과연 시간 지연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관성력이란 과속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가상의 힘이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한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 위에 우주선이 정지해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보죠. 이 우주선 안에는 타노스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공을 하나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죠. 이때 타노스가 야구공을 바라보면 이 야구공은 아랫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를 보고 타노스는 야구공엔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번엔 타노스가 타고 있는 이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우주선은 현재 엔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가속도 A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타노스가 야구공을 들고 있다가 야구공을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구공은 등속도로 운동을 할 것이고요. 우주선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구공이 결국 우주선 바닥에 닿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도 타노스가 보기에는 야구공이 아래로 떨어져서 우주선 바닥에 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타노스는 힘을 받아서 야구공이 아래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방금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타노스는 야구공에 어떠한 힘이 작용해서 야구공이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왼쪽의 경우에는 이 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야구공이 아래로 떨어진 거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 힘은 이 좌표계가 가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성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타노스는 본인이 지구 위에 있는지 혹은 우주 공간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이 야구공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중력인지 혹은 관성력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속 좌표계에 나타나는 관성력을 근본적으로는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등가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16년에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새롭게 이해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을 했는데 이 등가 원리가 바로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정리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는 개념은 우리가 물리학 1에서 2학년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할 때 시간 지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정지하고 있는 관측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뭔가를 보면은 이 녀석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중력으로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관측자 A는 이 판의 바깥에서 정지해서 보고 있고요. 관측자 B와 C는 판 위에 있습니다. 이 B는 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겠죠. 이때 관측자 A가 C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C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A가 볼 때 C는 너의 시간은 나보다 느리게 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번에 A가 B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B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B가 C를 봤을 때 C의 시간이 본인보다 더 느리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B는 원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B가 C를 바라보면 C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걸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C에 작용하는 이 관성력, 즉 원심력이 시간을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등가 원리에 의해서 이 관성력은 중력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중력이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도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이 인공위성을 바라봤을 때 인공위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시간이 지표면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지표면에서의 사람이 받는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지표면이 인공위성의 시간보다 더 느려야 된다는 거죠. 서로 상반된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 두 가지 효과 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시간이 지표면보다 더 빨리 흐릅니다. 그래서 GPS 위성이 시각에 대한 정보를 지상에 전송할 때는 이러한 시간 차이를 보정해서 전송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회전하는 원판 위에 원판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 A, 즉 원판 위에 있는 친구죠. 그 다음에 원판 밖에서 지면에 정지한 관측자 B가 있군요. 회전축에 실로 연결되어 오른동하는 물체가 하나 있고요. 이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T라고 합니다. 자, 보기 기억을 바로 봅시다. A의 좌표계에서 A의 좌표계라 하면 가속 좌표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A가 볼 때는 지금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고
안쪽으로 실이 잡아당기는 T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심력이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기억에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은 구심령의 방향과 같다가 아니라 반대 방향이 되겠군요. 자, B의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A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반지름분의 속도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반지름 곱하기 각 속도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A와 물체의 원운동 반지름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R은 같은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원판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각 속도도 같겠죠. 그래서 R과 각 속도 둘 모두 같기 때문에 물체와 A의 가속도는 같은 값을 가지겠군요. 그리고 B의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T이다. B는 관성력이기 때문에 이 관성력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작용하는 힘 하나, 실이 잡아당기는 힘 T만 있으면 되고요. 이게 곧 R자임이 되겠군요. 이 힘을 구심력으로 해서 이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